극한의 규율은 당신을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꿉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원하는 것입니다. 무사시는 그것을 이뤄냈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무라이 철학자가 되었습니다. 오륜서는 그것을 구축하기 위한 그의 완벽한 시스템을 담고 있습니다. 오륜서는 당신을 나약한 존재에서 야성적인 존재로 변화시킬 5가지 원칙을 가르칩니다. 이 글이 끝날 때쯤 당신은 이 원칙들을 사용해 믿을 수 없을 만큼 규율 잡힌 사람이 되는 방법을 정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더 나아가야 하는지 정확히 보여주는 땅의 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땅의 장은 뼈아픈 자기 평가를 가르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바쁘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산만한 것뿐입니다. 무사시는 무사는 붓과 칼 2가지 길을 걷는다고 썼습니다. 마음과 몸을 동등하게 단련하라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먼저 당신의 몸과 마음이 현재 어떤 상태인지 직시해야 합니다. 그의 가장 유명한 결투에서 사사키 코지로를 꺾은 후 무사시는 승리를 축하하는 대신 2년 동안 동굴로 사라졌습니다. 승자인 그는 자신이 왜 질 뻔했는지 자신의 약점을 분석하며 2년을 보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땅의 장의 사고방식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어떤 모습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스스로 생산적이라고 생각하는 한 사람을 예로 들어봅시다. 그를 고한이라고 부르겠습니다. 피곤한 상태로 일어나 휴대폰을 집어들고 침대에서 이메일을 확인합니다. 생산적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지각해서 출근하고 인터넷 창을 15개나 띄워놓고 이 일 저 일 왔다 갔다 하며 점심시간에는 90분 동안 유튜브를 봅니다. 오후에도 창을 바꾸고 휴대폰을 거듭 확인합니다. 7시에 집에 돌아오면 바빴다는 이유로 녹초가 되어 있습니다. 익숙하게 들리십니까? 고한은 일주일 동안 자신의 실제 시간 사용량을 1분 단위로 추적해 보기로 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매일 6시간을 휴대폰에 썼습니다. 온전히 집중한 시간은 단 2시간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한 채 바쁘기만 했던 시간이 8시간이었습니다. 땅의 장의 원칙, 가장 작은 것과 가장 큰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무사시의 말은 모든 세부 사항과 전체적인 큰 그림을 모두 알아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둘 다 모릅니다. 기록이 보여주는 진실은 이렇습니다. 당신은 바쁜 것이 아닙니다. 나약한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집중력의 문제가 있습니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가진 시간을 제대로 써야 합니다. 고한의 깨달음은 뼈 아팠습니다. 그는 시간과 싸우는 생산성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하는 산만함 중독자였을 뿐입니다. 꽉 찬 일정은 텅 빈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를 지치게 만든 하루는 스스로 자초한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하루에 진정으로 생산적인 시간이 고작 2~3시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머지는 가짜 노동, 바쁜 척하는 일, 노력으로 포장된 회피입니다. 이것이 동기부여가 실패하는 이유입니다. 착각 속에서는 스스로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먼저 땅의 장이 가르치는 정직함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기록하십시오. 추악한 진실을 직시하십시오. 당신이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해왔다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현실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현실은 당신의 변명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무사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독행도에서 그는 모든 것을 당신이 바라는 방식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썼습니다. 고한이 자신의 진짜 숫자를 보았을 때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그가 더 열심히 노력해서가 아니라 진실을 보아버렸기 때문입니다. 휴대폰 사용 6시간, 진짜 업무 2시간. 그 숫자들은 그의 뇌리에 깊이 박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흥미로워집니다. 자신이 나약하다는 것을 아는 것은 첫 번째 단계일 뿐입니다. 변화하려고 노력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당신이 실제로 규율을 세우려 할 때 물의 장이 등장합니다. 땅의 장이 당신에게 현실을 보여준다면 물의 장은 현실이 반격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물의 장입니다. 고한은 진실을 보았습니다. 매일 낭비하는 6시간, 생산적인 2시간, 그의 반응은 전면적인 개조였습니다. 새벽 4시 기상, 2시간 운동, 8시간의 몰입, 찬물 샤워, 명상, 독서, 매일 밤 2시간. 첫째 날, 그는 새벽 6시까지 버텼습니다. 그리고 무너졌습니다.
정오가 되자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이때 물의 장이 당신을 구합니다. 무사시는 물은 담기는 그릇의 모양을 따른다고 썼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유연해지라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틀렸습니다. 환상적인 계획으로 현실과 싸우는 것을 멈추라는 뜻입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무사시의 초기 시절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첫 20번의 결투에서 같은 무기를 2번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검, 창, 나무 막대기, 맨손, 왜일까요? 그는 경직된 계획은 현실 앞에서 실패한다는 것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고한의 실수는 누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약점을 깨닫고 완벽한 일정을 만듭니다. 군대 같은 정확성, 유연성 0. 그러다 현실에 부딪히고 실패하고 스스로 규율이 부족하다고 자책하며 포기합니다. 틀렸습니다. 규율이 부족한 게 아니라 물처럼 유연하지 못한 것입니다. 고한이 배운 것은 이렇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는 대신 평소보다 30분 일찍 일어났습니다. 2시간의 운동 대신 10번의 푸시업을 했습니다. 8시간의 몰입 대신 25분을 집중하고 휴식을 취했습니다. 한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고한은 둘째 주가 되기 전까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둘째 주에 그는 한 번의 실패도 없이 175분의 몰입과 70번의 푸시업을 해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장애물에 부딪혀 산산조각 나는 대신 장애물을 우회하여 흐르는 물의 원칙이 작용한 것입니다. 푸시업 100번을 할 수 없다면 10번을 하십시오. 한 장을 읽을 수 없다면 한쪽을 읽고 20분 동안 명상할 수 없다면 2분만 하십시오. 당신은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본을 건너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사시조차도 목검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는 첫 진짜 결투를 하기 전까지 수년 동안 기본 배기 훈련만 했습니다. 여기에 전략적 천재성이 있습니다. 무사시는 전략에 있어서 적이 가까이 있을 때 멀리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라고 썼습니다. 이것을 규율에 적용해 보십시오. 당신이 실제로 이기고 있는 동안 과제가 당신을 이기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십시오. 당신의 뇌는 10분 만에 헬스장을 나갈 것이라 예상합니다. 11분을 하십시오. 첫 페이지에서 포기할 거라 예상합니까? 2번째 페이지까지 읽으십시오. 각각의 작은 승리가 당신의 정체성을 재구성합니다. 당신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고한은 아주 중요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규율은 영웅적인 노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끊임없는 적응입니다. 푸시업 10번이 쉬워지면 15번을 했습니다. 25분이 짧게 느껴지면 30분을 했습니다. 물은 힘으로 바위를 부수지 않습니다. 끈기로 바위를 마모시킵니다. 당신의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작고 일관된 압박이 극적인 시도를 언제나 이깁니다. 4주차가 되자 고한은 자연스럽게 새벽 5시에 일어났고 매일 45분씩 운동했으며 4시간의 몰입을 해냈습니다.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곳으로 흘러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상황이 어두워집니다. 발전이 보이기 시작하고 추진력이 붙으면 새로운 적이 나타납니다. 외부의 어떤 적보다 더 많은 전사들을 파괴한 적입니다. 불의 장은 당신이 마침내 승리하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줍니다. 3번째, 불의 장입니다. 4주차, 고한은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매일 운동했습니다. 그러다 그는 자기 체중의 2배를 벤치프레스 하는 사람, 수백만 달러의 계약을 성사시키는 더 젊은 사람, 자신이 45분 운동을 자랑스러워할 때 마라톤을 뛰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나는 한심해. 내가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 봐. 이게 다 무슨 소용이야. 그는 다음 운동을 건너뛰고 그 다음 운동도 건너뜁니다.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이곳이 바로 불의 장이 모든 것을 바꾸는 지점입니다. 오륜서에서 무사시는 불과 불의 본성, 불이 어떻게 번지고 집어삼키고 변화시키는지에 대해 썼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분노가 자신을 집어삼키게 내버려 둡니다. 전사들은 분노를 이용해 자신을 단련합니다. 무사시는 어릴 때 이것을 배웠습니다. 7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는 희생자가 되는 대신 분노를 훈련으로 바꾸었습니다. 분노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분노 때문에 매일 14시간씩 훈련했습니다. 목검을 휘두르는 매 순간 분노가 연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가 핵심입니다. 그는 그 분노를 자기 자신이 아니라 자신의 약점을 향해 겨누었습니다.
독행도에서 그는 다른 사람의 선악을 질투하지 말라고 썼습니다. 질투가 도덕적으로 나빠서가 아니라 귀중한 연료를 낭비하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성공에 화를 내는 모든 순간은 당신 자신의 평범함을 파괴하는데 쓸 수 있는 에너지를 버리는 것입니다. 불의 장의 원칙, 평범함에 대한 분노는 실패가 아니라 연료입니다. 고한의 변화는 한순간에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보며 자신의 진전에 혐오감을 느낀 그는 나는 한심해라고 말할 뻔했습니다. 그러다 정신을 차렸습니다. 나는 계속 한심한 상태로 남기를 거부한다. 같은 감정, 하지만 다른 표적,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당신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그 목소리, 그것은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훈련 교관입니다. 문제는 그 목소리가 아닙니다. 당신이 문제를 공격하는 대신 당신 자신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한이 매일 밤 시작한 일은 이렇습니다. 그는 자신을 화나게 만든 것들을 적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푸시업 30번밖에 못함, 몰입 시간에 휴대폰을 확인함, 점심으로 쓰레기 같은 음식을 먹음. 그런 다음 각각을 다음 날의 임무로 바꾸었습니다. 푸시업 30번에 대한 분노, 내일의 최소 목표는 35번, 휴대폰을 확인한 것에 대한 분노, 내일 휴대폰은 다른 방에 둔다, 점심 메뉴에 대한 혐오, 내일 식사는 오늘 밤에 준비한다. 감정에는 좋고 나쁨이 없습니다. 감정은 에너지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어디로 겨누느냐입니다. 분노를 자신에게 겨누면 자멸합니다. 분노를 약점에 겨누면 진화합니다. 고한은 일일 의식을 발견했습니다. 아침에는 현재 자신의 상태에서 싫은 점을 인정합니다. 저녁에는 그 혐오감을 내일의 계획으로 바꿉니다. 긍정적인 확언이 아닙니다. 생산적인 분노입니다. 이 주만에 그의 발전은 2배가 되었습니다. 동기를 찾아서가 아닙니다. 자기 공격에 분노를 낭비하는 것을 멈추고 자기 개발에 사용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분노는 항상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제 그것은 목적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분노만으로는 수많은 사무라이를 파괴한 또 다른 함정을 만들게 됩니다. 분노가 실제로 효과를 발휘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당신이 이기기 시작할 때, 발전이 당신에게 우월감을 줄 때 말입니다. 4번째, 바람의 장입니다. 3개월 후 고한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알람 없이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납니다. 100번의 푸시업을 가볍게 해냅니다. 매일 4시간의 몰입을 합니다. 친구들은 그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묻습니다. 가족들은 그가 사이비 종교에 빠진 줄 압니다. 그리고 속삭임이 시작됩니다. 해냈구나. 넌 이제 규율이 잡혔어. 조금 쉬어도 돼. 그는 시간 기록을 멈춥니다. 저녁 계획 세우기를 건너뜁니다. 더 이상 이런 건 필요 없어. 난 할 수 있어. 한 번 빠진 운동은 3번이 됩니다. 4시간의 몰입은 2시간이 됩니다. 2주 만에 그는 이룬 것의 50%를 잃었습니다. 바람의 장은 바로 이 순간을 위해 존재합니다. 무사시는 바람의 장에서 다른 유파의 병법에 대해 썼다고 기록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잘난 척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는 30번의 연속된 승리 후에도 배움을 멈추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50세의 나이에 일본의 모든 검술 유파를 무찌른 후 무사시는 나는 아직 도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50번의 무패 전승. 그런데도 스스로를 학생이라 불렀습니다. 왜일까요? 적을 알고 적의 검을 아십시오. 적은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다랐다고 생각하는 당신 자신의 모습이 바로 적입니다. 무사시는 기술을 훔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겸손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유파를 집요하게 연구했습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할 때마다 자신의 빈틈을 노출시키는 또 다른 방식을 찾아냈습니다. 이것이 다른 이들이 나태해질 때 그를 예리하게 유지시켜 주었습니다. 고한은 뼈아픈 경험을 통해 이것을 배웠습니다. 기록을 멈춘 순간이 바로 추락하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기록에 마법의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기록이 당신을 정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시스템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진 것입니다. 당신을 아프게 할 대조표가 있습니다. 60번 승리한 무사시는 나는 학생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60일을 해낸 당신은 난 해냈어 라고 말합니다. 그는 수십 년 후에도 갈망했습니다. 당신은 몇 주 만에 안주했습니다. 바람의 장은 더 깊은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규율의 모든 단계에는 고유한 도전이 있습니다.
초급자의 도전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중급자의 도전은 일관성입니다. 고급자의 도전은 자신이 고급자라고 믿지 않는 것입니다. 고하는 새로운 규칙을 도입했습니다. 매달 더 나은 사람을 연구할 것. 당신의 규율을 보잘것없게 만드는 사람을 찾으십시오. 그들의 방식을 배우십시오. 다시 한번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십시오. 그 불편함을 성장을 향해 가리키는 나침반으로 사용하십시오. 이것이 무사시가 다른 유파에 대해 쓴 이유입니다. 조롱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 역시 수많은 방식 중 하나일 뿐임을 상기하고 호기심을 유지하며 계속 배우는 사람으로 남아 결코 숙련됨이 오만함으로 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아는 것과 승리하는 동안 실제로 겸손을 유지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도달하지 못하는 마지막 장으로 안내합니다. 진정한 마스터들이 왜 다른 사람들과 그렇게 달라 보이는지 설명해주는 바로 그 장입니다. 5번째, 공의 장입니다. 매일의 전투는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6개월 차, 고하는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육체적 한계가 아니라 존재론적 한계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거의 무너뜨릴 뻔한 무언가를 깨닫습니다. 이것은 결코 쉬워지지 않는다. 영원히 새벽 4시에 일어나야 하고 영원히 시간을 기록해야 하며 영원히 자신의 약점과 싸워야 합니다. 그 생각은 그를 끔찍하게 만들었습니다. 대체 언제 끝나는 거지? 언제쯤 그냥 자연스럽게 규율 잡힌 사람이 되는 걸까?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공의 장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무사시의 독행도에 그 답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패배를 받아들이라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이란 규율은 전쟁이며 전쟁은 결코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공의 상태에는 미덕만 있을 뿐 악은 없습니다. 공은 투쟁이 자연스러워지는 공간입니다. 힘든 것이 정상이 되는 곳입니다. 규율이 당신이 하는 행동을 넘어 당신이라는 사람 그 자체가 되는 곳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착각은 이것입니다. 그들은 규율을 더 쉬운 삶으로 가는 달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열심히 훈련하고 나중에는 편하게 가자. 지금 습관을 만들고 나중에는 자동 조종 모드로 순항하자. 그것은 그 다리에 끝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사람들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짓말입니다. 고한의 변화는 명료함의 순간에 일어났습니다. 지치고 좌절하고 포기할 준비가 된 그는 마지막으로 잘못된 질문을 던졌습니다. 언제쯤 쉬워질까? 그리고 그 답을 들었습니다. 쉬워지지 않는다. 네가 더 강해지는 것이다. 인식의 전환. 언제 쉬워질까 묻는 것을 멈추십시오. 오늘의 전투는 무엇인가를 묻기 시작하십시오. 공의 장이 밝히는 진실은 이렇습니다. 당신은 규율이 쉬워지는 지점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힘든 일을 자동적으로 해내는 사람이 됩니다. 그것이 쉬워서가 아니라 원래 그렇게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무사시는 매일 그림을 그렸습니다. 화가가 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전사는 그림을 그리기 때문입니다. 서예를 연습했습니다. 작가가 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전사는 글을 쓰기 때문입니다. 행위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수련 그 자체가 목적이었습니다. 고하는 마침내 이해했습니다. 기록, 운동, 이른 아침, 그것들은 다른 어딘가로 가기 위한 단계가 아니었습니다. 그 자체가 목적지였으며 전사와 다른 모든 사람들을 구별짓는 영원한 수련이자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공은 비어있지 않습니다. 공은 수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일도 나태함과 싸워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영원히 시간을 기록해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평범함과의 전쟁은 결코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영원한 투쟁을 받아들일 때 그것은 더 이상 투쟁이 아니게 됩니다. 그것은 당신의 본성이 됩니다. 호흡과 같습니다. 당신은 숨을 쉬기 위해 고군분투하지 않습니다. 그냥 숨을 쉴 뿐입니다. 규율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각각의 장은 이전의 장 위에 세워집니다. 땅의 장은 당신이 현재 어디에 있는지 보여줍니다. 물의 장은 당신을 움직이게 합니다. 불의 장은 성장을 가속화합니다. 바람의 장은 당신을 겸손하게 유지합니다. 공의 장은 그것을 영원하게 만듭니다. 고하는 더 이상 끝에 대해 묻지 않습니다. 그는 시작에 대해 묻습니다.
오늘은 어떤 전투가 시작될까? 오늘은 어떤 약점을 공격할까? 오늘은 어떤 성장이 일어날까? 공의 상태에서 당신은 무언가 아름다운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투쟁은 규율의 대가가 아닙니다. 투쟁 그 자체가 규율입니다. 영원한 전쟁은 규율을 잡기 위해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매일 영원히 당신을 규율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당연한 이치입니다. 5개의 장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당신은 준비되었습니까?